근데 왜 매출을 안 올리냐고. 싸대기한테만 때려. 그러니까 퀄리티가 달라야지. 2주 만에 또 구매하셨네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손편지 쓰는데 주소가 카페인 거야. 그럼 요즘에 소상공인들 때문에 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카페가 제대로 되겠어. 그쵸? 그러면 카페 검색해봐. 검색해보고 인테리어가 이렇게 예쁘네요. 와, 그 지역 가면 제가 꼭 들릴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이 편지랑 저의 물건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랑. 손편지도 차별하네요. 그럼요. 이거 차별하구나. 욕이 나와야 돼. 와,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웃어 미쳤어 이 씨발 정말 미쳤어. 대표님 컨설팅 얼마인가요? 원래 상세 페이지 기획하는 데만 2개월, 3개월 걸리니까 그 속도는 빨라져요. 왜냐면은 그쵸, 지금 그쵸. 왜 자꾸 상세 페이지 만드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냐면 고객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냥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이것까? 저것까? 자꾸 망설여지는 거야. 근데 고객 피드백을 계속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아바타처럼 고객이 떠올라.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지를 왜 고민해?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대표님께서 광고에 대해서 좀 해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그 풍력 발전기의 단점이 뭐죠?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생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화력 발전기를 쓰는 거거든. 기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전기가 뽑히잖아요. 근데 풍력 발전기는 어때요? 그렇게 안 되죠. 네.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싶을 때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나와야 되고 적게 나오고 싶을 때 적게 나와야 돼.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이만큼인데 공간이 많이 남아서 물을 많이 넣고 싶어. 그래도 돼. 근데 어떻게 많이 넣을 건데? 광고 안 하면. 무슨 수로? 그럼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사가 작으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의 게이지가 광고의 그 높낮이거든요. 매출을 많이 내고 싶을 때 저는 솔직히 그 셀러분들 중에 매출 막 이렇게 어필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책을 내야 되니까 앞에다가 20억 셀러 뭐라고 막 이렇게 적기는 했지만 그거는 광고비 쏟아 부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출의 몇 퍼센트가 단골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내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사업의 건전성인 거지. 그러니까 식당이 장사가 안 되는 가게도 전단지 10,000부, 100,000부 뿌려버리면요 바글바글해요. 매출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라는 건 내 사업의 컨트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너무 많은 유입이 한꺼번에 돼도 안 되고 너무 적은 유입이 돼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내 사업이면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지 내 사업이지. 남이 조절하면 그게 내 사업이에요? 아니죠. 내 거니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 효율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우리 식당에서 전단지 오늘 뿌렸어요. 현수막 달았어. 네. 그러면 그 식당 사장님들이 오늘 당장 장사가 안 됐다고 괜히 했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샐러드는 어때요?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당장 안 사면 손해봤다고 생각하죠? 왜 그래요?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럼 광고의 효율도를 이 사람이 한번 단골이 생겨서 1년 동안 앞으로 계속 구매할 것까지 광고 효율로 넣냐고. 지금 당장 와서 구매했냐 안 했냐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효율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어쨌든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1년 동안 단골로 있을 사람이 결국에는 이 광고의 효율도를 결정하는 거지. 당장 이거 구매했냐 안 했냐가 광고 효율도가 아니라고.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수익은 다 광고비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광고 효율도를 거기에 적혀있는 막 클릭을 몇 명이 했는데 얼마를 쓰고 갔네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광고는요 필수죠. 광고는 필수입니다. 좋게 다 만들어 놓고 왜 안 알리냐고. 클릭해서 안 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약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는 제 광고들 보면 로아스 막 140%, 150% 이래요. 그래도 광고를 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면 단골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골이 되어야겠죠? 그럼 단골이 되어야 되는 그 수치에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을 할 때 10명이 들어오면 그 중에 1명이 단골이 되더라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야 그래야지 광고비를 쓸 수가 있지. 그게 없는데 얼마를 쓸지 어떻게 알아? 이게 보통 사람들이랑 아예 그 수치 계산을 다르게 하시네요. 그럼 그 기업들이 TV 광고 하는데 CPC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십억을 광고를 그런 계산도 안 되는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자료가 있는 거냐면 TV를 보고 우리 상품을 구매해서 단골이 됐었다는 그 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광고를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라고. 잠재 고객이 나한테 이제 진짜 실제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서 광고를 태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고객들이 단골 유지 기간이 얼만큼이라 그래서 총 이 사람이 들어와서 단골이 돼서 나한테 주는 이득이 1년에 얼마다. 지금 물건 마진율이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광고비가 뭐냐, 150%면 손해잖아요. 근데 손해가 아니라니까. 광고는요, 그냥 뭐 사실 방법들이 다 인터넷에 있잖아요. 많죠. 굳이 팁을 얘기하자면요, 빨리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빨리 설정을 해버려요. 최저가로 해가지고 일단은 돌아가긴 해놔야지. 근데 대부분 셀러들이 돌아가는 상태까지를 못 만들어. 왜냐면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걸 괴로워한다고요. 되게 괴로워요. 괴롭지. 그거 보면서 막 신경 쓰인다고. 그냥 들어와서 사면 돈을 번 것 같은데. 근데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면 손해본 것 같다고. 그건 아니지. 진짜 내가 이제 짜증나. 너무 후회했던 게 뭐냐면 내 로직 때문에 뒤로 간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창 잘 나갈 때도 엄청 잘 나갔었는데 그때 광고를 태웠으면 그럼요. 그때 광고비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광고를 태웠으면 진짜 3배는 늘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다 날라가서 다시 좀 이제 광고를 이자 태우고 있는데 그때만큼 효율이 절대 안 나요. 안 나오지. 네. 안 나오지. 광고를 태웠을 때 추가적인 소득이 단돈 1,000원만 나더라도 무조건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양이 늘어나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직원도 고용할 수 있고, 그리고 택배도 양이 많아져서 약간 가격 방어도 되고, 그렇죠. 물건도 많이 떼올 수 있고, 혹여나 위탁이면 더 갑질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왜 매출을 안 올리냐고. 싸대기한테만 때려. 근데 다 안 합니다. 저렴한 광고 얘기하셨잖아요. 뭐 그거 좀 들려드리면, 저렴한 광고를 왜 찾으려고 하냐. 광고도 안 하는데 저렴한 광고는 뭐로 찾아? 일단 광고부터 하고 남한테 물어보고 여기가 싸다 그러면 거기만 할 거예요? 사업을 누가 하라는 대로만 할 거예요? 다 해봐야지. 그거 해보는 게, 광고 세팅하는 게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이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냐고. 또 걱정인 게 CPC가 약간 이제 대형 키워드로 가면 되게 클릭당 단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로 걸어놓으라고. 대형 키워드든 소형 키워드든 네. 그냥 다 걸어보고. 일단은 그것부터. 그러니까 우리 그 뒤에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은 그 최저가를 거는 것도 안 해. 혹여나 최저가로 했는데 웬걸? 2개가 나갔어. 50원에 들어왔는데 5만원짜리 2개가 나갔어. 그러면요, 내가 이걸 걸어놓지 않으면 평생 못 벌 10만원이 벌린 거예요. 그거 50원짜리 걸어놓고 100원짜리 걸어놨는데 하나씩 팔리는 경험 하잖아요.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광고에 미칩니다. 다 조금씩 올려봐. 그러다 보면은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면 적정선이 나와요. 최저가를 걸어놓고 팔린 경험 단 한두 번만 있어도 광고 안 하는 사람 못 봤어. 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막 대형 키워드든 무슨 키워드든 막 이거 그래도 노출은 돼야 되니까 막 4등 막 8등 이런 데다 걸어버리는 거야. 미친 거지. 아직 고객이 내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를 할지 안 할지 업그레이드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거 클릭 받아버리면 어떡해. 그거는 뭐냐면은 식당에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손님 받아놓고 광고는 뭐 소용이 없나 보다. 그럼 그거네요. 최저가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하는 거네요. 그럼 검증. 광고는 무조건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가설대로 상세 페이지 이렇게 하고 가격을 이렇게 했더니 전환율이 몇 %가 나오고 객단가가 얼마 나오더라라고 하는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근데 이걸 오가닉하게 하면은 자료가 없잖아. 없죠. 근데 광고로 하면 얼마나 노출됐는지, 클릭은 몇 명이 했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렇죠. 내 상세 페이지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파악해? 못 한단 말이에요. 광고를 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라고 얘기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대기업들도요. 대기업들도 테스트 다 한다고요. 맞죠. 우리는 약간 테스트를 좀 안 해요. 그냥 올려놓고 땡이야. 맞죠. 다 그렇게 하죠. 올려놓고 땡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고객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가, 이거 맞추는 작업이 몇 개월이에요, 사실. 사실 저도 인터뷰하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진짜 받았어요. 왜냐면 저랑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하니까. 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초보 셀러분들 있잖아요. 많은 셀러분들이 있고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셀러분들한테 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저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아요. 지금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얘기들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5개월, 한 7, 8개월 정도 됐으려나? 온라인 비즈니스는 미성숙하다. 차라리 요식업이 훨씬 성숙한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냐면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은.
근데 이제 점점 속일 수가 없어지는 게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하고 물건이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검색해보면 다 나오고 이게 이제 완전 바삭해지고 투명해질 거라고. 우리 드라마 같은 데만 보더라도 얘가 옛날에 학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드라마가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물건도 똑같아요. 이제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점점점 올 거기 때문에 요행으로 하시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유행이 어떤 걸까요? 가구매를 한다, 트래픽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요행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요행들은 상위 노출하려고 그러는 게 요행이야. 광고를 해서 판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결국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광고라고 하는 그 입찰가는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CPC가 기가 막히게 그 키워드에 효율이 나는 그 어떤 또이또이가 나는,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어떤 선 안에서 그 CPC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구자에다가 내 상품을 올렸을 때 손해가 난다? 뭔가 잘못된 거지. 광고가 비싼 게 아니라 내 상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행으로 하시기보다는 내 상품을 가치가 없는 것인데 여기다 숨을 불어넣어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그 기술이 결국에는 셀러의 역할입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분이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데 혈안이 돼 있으시면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짜 고객 감동 수준까지는 가면 안 되고 고객 죄책감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엄마 가게 안 가면 죄책감 들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잘해줬길래 죄책감이 드냐고. 그렇죠.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대표님 책을 또 샀어요. 네네. 제가 책을 냈는데요. 나는 당신이 엔잡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을 냈어요. 지금 1쇄가 다 10일 만에 다 팔렸고 이제 2쇄까지 지금 이제 인쇄를 할 예정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엔잡러는 단순히 제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직업이 많은 걸 뜻하진 않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엔잡러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이에요. 제가 초반에 사업을 할 때 생각을 했었던 건 한 가지 사업으로 수익을 1,000만 원을 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 그래서 한 사업에서 100만 원씩만 벌자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니까 내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셀러니까 셀러들을 상대로 소비자로 생각해서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서 셀러들의 상품을 만들었고 그걸 서비스로 만들어 사업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모든 과정들이 적혀 있고 그리고 초보 사업가들이 뭘 모르거나 돈이 없거나 뭐 아니면은 지식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안 해. 아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아는 만큼 해야 될 때 사람들이 자꾸 멘탈이 털린다고. 그 멘탈이 왜 털리냐면 뭘 모르니까. 뭘 몰라서 멘탈이 털리니까 알게 해드리자라고 생각해서 쓴 책이에요. 그 노하우들까지 다 적혀 있는 책입니다. 상세 페이지도 있나요? 여기? 아니요, 없어요.